안녕하세요. 배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 선수의 이탈이 한 팀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그 선수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정관장을 챔피언 결정전까지 끌어올렸던 이름, 메가와티 퍼티위의 충격적인 근황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이 끝난 직후 정관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변화가 없는 팀처럼 보였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간 것도 아니었고 감독 교체나 급진적인 전술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자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관장은 연패에 빠졌고 공격은 끊겼으며 세트 후반마다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이 붕괴의 시작점은 분명했습니다. 정관장의 공격 구조를 사실상 혼자 떠받치던 한 선수가 더 이상 코트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쿼터라는 이름으로 합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팀의 에이스 역할을 수행했던 메가와티 퍼티위. 그녀가 떠난 순간부터 정관장의 균형은 서서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장은 외국인 선수 중심의 공격 분배를 과감하게 포기했던 팀이었습니다. 대신 아시아 쿼터에게 가장 어려운 공을 맡기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메가와티가 있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릴 때, 상대 블로킹이 완전히 정렬됐을 때, 그리고 세트 흐름이 넘어가기 직전의 순간마다 공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메가에게 준다. 이것은 전술이 아니라 신뢰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이 선수의 가치는 단순한 득점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관장이 위기에 몰릴수록 메가와티는 더 많은 책임을 짊어졌고 공격 성공률과 클러치 상황 해결 능력으로 그 기대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정관장은 메가와티가 있던 2시즌 동안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고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이 있는 배구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 메가와티가 팀을 떠난 이후 정관장은 득점이 막히면 풀어낼 카드가 사라졌고 세트 후반이 되면 상대 블로킹을 흔들 힘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빠진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공격 구조가 붕괴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왜 정관장은 메가와티가 떠난 뒤 리그 최하위로 추락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메가와티가 정관장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가와티 퍼티위가 정관장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시아 쿼터라는 제도의 한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아 쿼터 선수들은 공격의 중심이 아니라 보조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시브 안정, 수비 보강, 로테이션 균형 유지가 주된 임무이며 결정적인 득점은 외국인 선수에게 맡기는 구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관장은 이 공식에서 벗어난 팀이었습니다. 정관장은 가장 어려운 공격, 가장 부담이 큰 공을 아시아 쿼터에게 맡기는 선택을 했고 그 중심에 메가와티가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전략이었고 결과적으로 정관장의 공격 구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메가와티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오픈 공격, 후위 공격,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까지 공격 루트의 최우선 선택지였습니다. 상대팀들은 정관장을 상대할 때 외국인 선수가 아닌 메가와티를 기준으로 블로킹 라인을 설계했고 수비 집중도 역시 그녀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기록보다 훨씬 중요한 지표였습니다. 메가와티는 명실상부한 공격의 중심이었고 팀의 흐름을 바꾸는 스위치였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그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2023-2024 시즌 메가와티는 736득점을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2025 시즌에는 802득점으로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떠안았고 공격 성공률 역시 2시즌 모두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누적 득점이 아닙니다. 어떤 공을, 어떤 순간에 누구 대신 책임졌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릴 때 세터의 선택은 항상 같았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이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선택. 메가와티에게 공을 맡긴다는 것은 공격 성공 여부를 떠나 팀의 흐름을 다시 잡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이 신뢰관계는 전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결과로 쌓인 것입니다. 메가와티가 있는 동안 정관장의 공격은 단순히 득점을 노리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상대 블로킹을 끌어당기고
다른 공격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축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강하게 때리든 타이밍을 조절하든 상대 수비는 항상 메가와티를 먼저 의식해야 했고 그 순간 정관장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미 예고돼 있었습니다. 공격의 중심이 사라진 팀은 전술을 수정할 수는 있어도 신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장이 메가와티를 잃은 이후 겪은 혼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은 다음 단계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메가와티 퍼티위가 떠난 이후 정관장의 변화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공격의 선택지였습니다. 이전까지 정관장은 세트가 길어지고 리시브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판단이 단순해지는 팀이었습니다. 공은 메가와티에게 향했고 그 선택이 경기 흐름을 다시 되돌려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메가와티가 빠진 뒤 정관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터의 선택지는 늘어났지만 그만큼 확신은 줄어들었습니다. 누구에게 공을 맡겨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세트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은 분산되거나 소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상대 블로킹은 더 이상 특정 선수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조직적으로 중앙을 압박하며 정관장의 공격을 쉽게 읽어냈습니다. 이 변화는 기록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세트 후반 득점 성공률이 눈에 띄게 하락했고 접전 상황에서 연속 실점이 반복됐습니다. 이전에는 한두 점을 내주더라도 다시 흐름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번 흐름이 정관장이 자주 세트를 내주고 경기를 길게 끌고 가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단순히 특정 포지션의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국인 선수의 득점력이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국내 선수들의 기량이 급격히 하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공격 구조의 중심이 사라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메가와티가 담당하던 역할은 한 명의 공격수가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메가와티는 득점원인 동시에 압박 해제 장치였습니다. 상대가 블로킹을 강화할수록 그녀에게 공을 맡기며 전술을 단순화했고 그 단순함이 오히려 정관장의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이 사라지자 정관장은 복잡한 선택을 강요받는 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정관장은 시즌 내내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 이 팀의 마지막 선택지가 될 것인가? 하지만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시즌은 흘러갔고 정관장은 점점 하위권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추락은 전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고 메가와티의 부재가 만들어낸 공백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메가와티 개인에게로 향합니다. 정관장을 떠난 그녀는 왜 한국을 떠났고 그 이후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메가와티의 출국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장에서의 2시즌을 마친 뒤 메가와티 퍼티위의 선택은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재계약 제안은 있었고 팀 역시 그녀를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메가와티는 개인적인 사정과 컨디션 관리를 이유로 정중하게 제안을 고사했습니다. 그 결정의 순간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은 출국 현장이었습니다. 시즌 종료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공항에서 고이진 감독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이별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메가와티가 정관장에게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팀의 방향성과 공격 철학을 함께 만들어온 선수였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팬들의 반응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메가와티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많은 이들은 그녀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동남아 리그에서 커리어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관장을 떠난 이후에도 한국 무대로의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닫힌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가와티는 예상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유럽 배구 시장, 그리고 승격을 목표로 하는 팀의 핵심 전력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겠다는 명확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전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공식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훈련과 친선 경기만을 소화한 상태에서 불과 몇 달 만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구단은 선수의 요청에 따른 합의 해지였다고 밝혔고
메가와티 역시 외부적인 갈등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결별이었지만 이 선택은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터키 리그를 떠난 이후 가장 많이 따라붙은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메가와티의 현재 컨디션은 어떤 상태인가? 유럽 무대를 떠날 만큼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혹은 경기 감각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말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메가와티는 코트 위에서 직접 증명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메가와티 퍼티위가 자신의 상태를 증명한 무대는 국제대회였습니다. 2025 동남아시안 게임. 인도네시아 여자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메가와티를 공격의 중심으로 다시 배치했습니다. 유럽 무대를 떠난 직후였기에 컨디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경기 시작과 동시에 그 의문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조별리그 초반부터 메가와티는 제한된 출전 시간 속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말레이시아전에서 풀타임 출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높은 득점 효율을 기록하며 공격 감각이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안정적이었고 무엇보다 타이밍과 결정력이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메시지였습니다. 메가와티는 이미 경기 감각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이후 미얀마전에서 메가와티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로테이션의 한 축이 아니라 완전히 공격을 이끄는 에이스로 기용됐습니다. 세트 중반 상대가 추격해오는 흐름마다 공은 메가와티에게 집중됐고 그 선택은 대부분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경기에서 기록한 득점은 팀 내 최고였으며 메가와티가 여전히 대표팀의 중심임을 확인시켜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메가와티의 진정한 가치는 결정적인 무대에서 드러났습니다. 메달이 걸린 3, 4위전. 상대는 필리핀이었습니다. 한 점이 경기의 향방을 바꾸는 긴장감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에게 공을 맡긴다. 그리고 그 이름은 메가와티 퍼티위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메가와티는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많은 공격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1세트 초반부터 공격 비중이 집중됐고 상대 블로킹 역시 메가와티를 중심으로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와티는 연속 득점으로 접전을 버텨냈고 이 흐름이 경기 전체를 좌우했습니다. 경기 중반 팀 전체의 흐름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메가와티의 역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트 후반 점수차가 쉽게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의 공격은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이번 시합은 메가와티에게 단순한 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럽 무대 조기 결별 이후 따라붙던 모든 의문에 대해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놓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남아시안 게임은 메가와티 퍼티위의 커리어에서 하나의 종착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유럽 무대에 도전했고 짧은 시간 안에 그 선택을 정리했으며 이후 국가대표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득점력은 여전했고 세트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분명해진 사실은 하나입니다. 메가와티는 아시아 쿼터라는 틀에 갇힐 선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관장에서 그랬듯 대표팀에서도 그녀는 공격의 중심이었고 가장 부담이 큰 순간을 책임지는 선택지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는 단순한 전력 보강 카드가 아니라 팀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관장의 현재를 돌아보게 됩니다. 메가와티가 떠난 이후 정관장은 리그 최하위로 내려앉았고 시즌 내내 공격의 중심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 이탈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명확합니다. 메가와티는 득점원인 동시에 전술의 축이었고 흐름을 되돌리는 장치였으며 세터와 가장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했던 선수였습니다. 그 공백은 숫자나 로테이션 조정만으로 메워질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래로 향합니다. 2026-2027 시즌부터 아시아 쿼터 자유계약제가 도입되면서 리그의 선택지는 훨씬 넓어질 예정입니다. 메가와티 퍼티위에게 V리그는 더 이상 일회성 무대가 아닙니다. 경험도, 증명도 이미 끝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갖춰졌습니다. 정관장이든 또 다른 팀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메가와티를 다시 품는 팀은 단순히 한 명의 공격수를 영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의 기준을 세우고 세트 후반에 해답을 확보하며 팀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그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각인시킨 무대였습니다. 한 선수의 선택이 한 팀을 바꾸고 그 팀의 공백이 다시 한 선수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메가와티 퍼티위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선택은 다시 한번 리그의 흐름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